22대 국회 국회의장 선출을 두고 민주당 내부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민주당 중진들은 기계적 중립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국회의장 자리를 둘러쓴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 강적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기자 생활 35년 하면서 국회의장의 출마를 앞두고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당의 입장을 충실히 얘기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나 처음 봐요. 어떻게 다 후보들 몇 년이 다 그렇게 입을 맞춘 듯이 당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참 기이한 일입니다. 결국은 정성호하고 추미애 싸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민주당이라는 대가 지금 보십시오. 그 친명이잖아요. 대부분 다 강성이거든요. 민주당도 애초에 당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 강성 지지층들의 가장 큰 요구가 바로 뭐였냐면 니네들 뭐 했냐? 180석 갖고 180석 줬는데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지 않았느냐? 이번엔 다를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국회의장 했던 분들, 민주당 출신 분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거든요. 결국은 이분들이 물론 민주당 손을 들어줬지만 그 과정 속에서 몇 번 빠꾸를 났잖아요. 검수완박법 때 이제 박병석 그렇죠. 국회의장이 이제 상당히 애를 먹였죠. 그때 엄청나게 비난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추미애가 먼저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당선시켜줘라. 나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겠다. 나는 화끈하게 당파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게 그들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 이분이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 분 아니잖아요. 이분은 원래는. 이분도 따라하더라고요. 그 말을. 다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그렇게 붙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중립적인 국회 운영 이런 건 없다. 국회의장 그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왜 나왔어요? 하고 물어보면 그래요. 추미애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사실 방송에서는 말을 못 하지만 추미애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한테도 엄청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점 때문에 그래 이번에 정말 추미애 확실하게 법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정권 교체 장관이 공신이죠. 문재인 대통령 요즘 비판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면 역대 헌정사에서 국회의장이 언론의 초점을 가장 많이 받는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좀 무난한 사람이 되자. 그 이런 추미애 분위기가 있어요. 의원은 또 반전이 있는데요. 2009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추미애 의원이 환노위 위원장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무슨 노조 관련한 법을 이제 통과시키는데 오히려 추미애 위원장이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맞아요. 민주당 의원들을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통과를 시킨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간사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냐면은 차명진이었어요. 내가 차명진한테 들은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까지도 생생한 게 얘기해 주세요. 와, 추미애는 뭐 내 손 안에 있어 이러면서 누나 해가면서 그리고 그 저기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었는데 그때 그 법안을 추미애 대안이라 그래갖고 올리니까 사실은 한나라당 아니지. 근데 추미애 대안으로 해갖고 통과돼갖고 민주당의 그 김상희 의원을 포함해서 원망이 지금까지도 엑스맨. 그리고 추미애 의원은 어찌됐든 이거 하고 대권 도전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데다가 또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나 말 안 들으면 혼난다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진짜지. 내가 당 대표였잖아. 내 말은 아주 잘 들어. 내가 미리 경고하는 건데 이 누나 무서운 거 알지?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이재명 그 친명계에서 상당히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추미애 의원이 개성이 뚜렷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추미애 국회의장이 이제 최초 여성 국회의장 등판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제2라운드잖아요. 누구에게 더 득이 있을까요? 저 국회의장이 된다면 추미애 국회의장이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항상 권력자가 손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의외로 국회의장쯤 되면요, 뭐가 되냐면요. 이게 저도 이제 예전에 여당 대표할 때 보면은 의전설 1, 2, 3, 4, 5, 6 이렇게 있잖아요. 되게 자주 만나요. 그래요? 대통령부터 그 1, 2, 3, 4, 5, 6은 되게 자주 만나거든요. 그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인생 안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나오겠죠.
그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부글부글 끓었잖아요. 이번 총선을 통해 가지고 김을 좀 빼준 겁니다. 팍 하고 뺐거든요. 근데 문제는 남은 거예요. 이 거야인데 과거보다 더 강성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분들이 이제 그 입법 독재 그 전에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뭐 패스트 트랙부터 온갖 것들 심해져. 거기다 국회의장까지 뭐 그냥 완전히 당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게 된다면은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텐데 그때 국민들의 판단은 또 다를 수가 있다는 점. 아마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도 부담이 될 겁니다. 본인이 아마 그거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수회담을 앞두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은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민주유공자법도 본회의에 직회부했는데요.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특혜법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를 했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은 민주화 유공자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분들은 그동안에 예우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그 가족들까지도 이제 포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까지. 그렇다면은 이분이 어떤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명단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게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히 반발하는 게 예를 든다면은 난민전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았는데 이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동의대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라는 것도 사실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고 단지 민주화라는 이름이 앞에 붙어 있으면 전부 그냥 유공자로 인정을 해갖고 한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들을 대우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민의 그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정체성 문제, 이념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점에서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민주유공자법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21대 현역 의원님들은 다 민주당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이 민주당 출신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사실 셀프 수혜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민주당 출신 개혁신당 의원들에서도 갈리고 그리고 또 일부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범위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예전에는 수감자까지 포함해서 입법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실제 다치신 분들이나 아니면 사망하신 분들 정도로 좁히는 과정 거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입법을 21대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법이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22대에서 통과시킬 텐데 21대에 기세를 몰아서 통과시키자의 측면이 좀 강한 거거든요. 예산이나 이런 게 투입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쟁점 법안은 안 되고 있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글쎄요 그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것이 좋은 건 아닐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논쟁을 좀 해야 되거든요. 특히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농촌의 미래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맞아요. 이걸 갖다 자꾸 돈 퍼주는 식으로 해서 그걸 연명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쓸 돈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훨씬 더 그 생산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나은 대안들을 제시를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린 이런 대안입니다. 이렇게 가야 합시다. 나가야 되는 거고 민주화 유공법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동안에 수많은 그 보상들 다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 할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국민들이 그 민주당한테 좋은 시선을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하라고 해도 될 겁니다. 제가 그때 갤럽 조사 결과를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보면서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화이트 칼라가 사라졌다.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건 이건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갤럽 표에 나오는 용어예요. 무직은퇴층과 가정주부층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 원래 여기에 자영업자도 붙어 있었어요. 그 자영업자가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조금씩 이탈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25만 원 지원금이 직격하는 곳이 어디냐? 지역 카페 얘기하죠. 자영업자와 가정주부를 공략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지나고 나면은 이거에 대한 찬반으로 자영업자와 가정주부에서 여론이 흔들리고 나면은 국민의힘은 주 지지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냉철하게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전략이 없는 거예요. 이준석이 이런 얘기하면은 야, 이 자식 또 갈라치기 하는 니네 지지층 무너지고 있다고요, 바보들아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 통과되고 나면요, 핵심 지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전략적 사고 안 합니다, 절대.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